네. 젊은 친구들은 미리 좀 계획을 많이 세우는 모양이에요. 요즘은 오히려 더 다양한 일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많고요.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단 경로도 뜨고 최소 경비도 뜨죠. 네네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성, 예를 들면 나는 기간을 좀 단축시키겠다. 비용을 좀 단축시키겠다라는 포인트로 이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아마 커리어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단델리온 커리어 김수인이라고 합니다. 네,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커리어 로드맵 관련해서 네.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네. 커리어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가치를 좀 높이고 네.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몸값 높이는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실제 네. 그런가요? 아무래도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사실 몸값은 당연한,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. 네. 본인이 커리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, 그리고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네. 실제로 이제 커리어 로드맵이 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, 커리어 로드맵은 개인의 직업 경로랑 목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이제 계획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시각적으로. 네, 시각적으로 1년, 2년, 3년, 4년 이렇게 연차마다 나타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길게는 뭐 10년 동안 이런 커리어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아무래도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지,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될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닥쳐서 네.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나의 커리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좀 그렇죠. 1년 때는 어떻게 하고 맞습니다. 2년 때는 어떻게 하고 멀리는 이제 10년까지 네. 계획을 한번 짜보는 거다. 네, 한번 이제 앞서 나가 보는 거죠. 아. 그래서 혼란을 줄이는 거죠. 음. 근데 사실은 또 아시다시피 일이라는 거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앞에 어떤 예방책을 내가 한번 세워볼지 그거에 따라 또 혼란스러운 걸 줄일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요청들이 좀 많으세요. 사실은 저희 때는 그냥 대학교 저희 졸업하면 때는, 네. 취업하고 그냥 주어지는 일을 해가면서 하다 보니 그냥 지금 이 자리인데 맞습니다. 요즘에 네. 젊은 친구들은 미리 좀 계획을 많이 세우는 모양이에요. 정말 좋은 포인트신 것 같은 게 요즘은 오히려 더 다양한 일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?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많고요. 사실은 젊은 분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로드맵을 좀 준비하면 훨씬 좀 더 안정적으로 원하는 맞아요. 방향으로 좀 갈 수가 있겠지 아무래도. 아무래도 이제 커리어 로드맵은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통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검색하잖아요. 네네. 그러면 바로 뜨는 게 최단 경로도 뜨고 최소 경비도 뜨죠. 네네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성, 예를 들면 나는 기간을 좀 단축시키겠다. 비용을 좀 단축시키겠다라는 포인트로 이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아마 커리어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보통 내비게이션 켤 때 비용보다는 시간 줄이는 거. 저도요. 빨리 하는 거. 맞아요. 커리어 로드맵을 제대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관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쉽게 표현을 하면 1년차, 2년차 가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지? 진짜 이 일이 정말 나랑 맞는 건가? 이거를 수시로 겪잖아요. 1, 2년 차 때 되게 많이 겪었죠? 그렇죠. 그래서 매년 겪는 걸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실제 교육장에 가면 일을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다들 돈 벌려고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아, 분들이 맞아. 대부분이세요. 맞아. 거의 대부분인데 틀린 말은 아니죠. 맞습니다. 이제 돈을 버는 건 맞지만 한 번 더 노동이 갖는 고귀한 가치를 좀 생각해보고 일을 할 때 언제 몰입감이 생기는지 성취감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딩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마인드셋이 갖춰지고 그게 1순위가 돼서 로드맵을 설계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좀 질문을 네. 드리면 네. 그 일의 어떤 의미, 대표님한테 일의 의미는 뭐예요? 돈 벌려고요. 농담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성취 경험을 많이 쌓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좀 생길 때가 있지 않나. 이제 그러면서 몰입감이 오는 그 재미,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맞아.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분들이 뭔가 변화하고 네. 성장하고 행복하고 뭐 네.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게 또 되게 뿌듯하고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잖아요. 약간 이게 중독 같아요. 음. 네, 그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
너무 괜찮다. 역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. 이런 음.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네. 통장에 돈 들어오면 더 느끼고. 그때는 이제 날아갈 것 같습니다. 교육 후에 이제 네. 교육생들의 변화를 이렇게 체감하실 때가 있잖아요. 네, 기억에 네. 남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되게 많은데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계획을 정말 잘 설계한 친구예요. 근데 그 친구가 이직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. 근데 그분이 진짜 제가 선택해서 이직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.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. 계획에 의해서 갔는데. 네,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맵을 세우는 게 계획을 위한 건데도 그쵸. 그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. 사실 그 계획이 틀린 건 아니에요. 다만 그 순간에 그걸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가 막막한 거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장통을 겪는 것과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다시 한번 목표점을 상기시켰고 다시 한번 로드맵을 설계를 해나가면서 전략적으로 좀 과정을 한번 거쳐보니 그분이 좀 생각을 바꾸면서 맞습니다. 제가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미래를 다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. 라고 하고 좀 좋은 말을 제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내가 무언가 이제 다음 단계를 성취했다고 해서 모든 게 게임 끝이 아니라 성장통을 겪고 깔딱고기는 늘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, 변곡점이 힘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부분만 딱 넘고 나면 또 한숨 돌릴 수 맞습니다. 있는데 네. 그 고비였던 것 같네요. 네, 그쵸? 네. 또 이제 최근에는 제가 셀프 리더십 역량 강화를 통한 커리어 로드맵 교육을 이제 승진자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20명이 넘는 교육생 분들이셨거든요. 그래서 관리자로서 어떤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가를 얘기를 하고 진짜 한 명 한 명 다 각자의 로드맵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저에게 본인은 3년, 5년 동안 너무 업무에 매몰됐었는데 정말 처음으로 이 시간에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했다. 그래서 너무 고맙다.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이게 현장에서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1년차, 2년차는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흡수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고, 네. 3년에서 5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갭이 좀 막 벌어지기는 시기잖아요. 그쵸. 네. 이렇게 성장하고, 누구는 맞습니다. 이제 좀 성장이 좀 더디고, 그런 연차에 계시는 분들이 커리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가이드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연차마다 역량 강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사실 1년차에서 2년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업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시기고 상사가 뭘 원하는지 사수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업무를 대하는 그리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은 더 기업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하위 업무들을 잘 수행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여기서 좀 강조하는 건 사실 그 단순한 업무들이 힘들거든요. 이거 왜 하지? 이때 엄청 힘든데 되게 잡다하게 뭐가 네, 많을 거예요. 이걸 내가 해야 돼?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강의 때나 컨설팅 때 말씀드리는 건 조금만 더 나아가서 선배나 약간 롤모델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찾아보는 시간도 가져요. 교육 때.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 업무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분들의 어떤 역량으로 발전될 수 있구나. 또 이제 시각을 미래로 바꾸는 거죠. 그리고 이제 3년차, 5년차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기잖아요. 그래서 조직의 이제 허리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아시다시피. 리더십과 팔로워십.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좀 리드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잘 강화시키고 포인트를 갖자면 점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. 최고죠, 그게. 그쵸.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몸값을 올리고 맞습니다. 내가 어딜 가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고도화된 역량 강화의 목표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표님은 이제 1인 네.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계시잖아요. 이제 1인 기업으로서 커리어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. 네. 개인적으로요? 개인적으로.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. 네. 사실 저는 취업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. 취업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웠고 뭐 매년 취업난 힘들다고 했지만 취업하는 거, 이직하는 거, 그리고 프리랜서 생활하는 거, 1인 기업하는 게 모든 게 너무 어려웠고요. 사실은 대표님처럼 멋지게 이렇게 저는 멋진 모습만 보고 달려갔는데 하는 과정이 너무 버거웠어요. 사실은. 그리고 한 스텝 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만 기대했어요. 그냥 노력한 만큼만
결과가 나오길 그런 것만 기도하면서 갔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마음도 너무 다치고 사실 너무 버겁기도 하지만 재밌는 건 스텝 올라갈 때마다 실제로 계단을 올라가도 시야가 달라지잖아요. 또 재밌는 거예요. 올라가니까 또 다른 시야가 보이네. 올라가니까 뭐야 공기가 좀 다르네.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이런 커리어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. 너무 네. 순조로우면 강의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. 힘든 얘기를 해야 그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.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, 그게 네.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스토리텔링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맞아요. 서로 교감할 수 네, 있는 게 네.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육생 분들이랑 같이 계단을 한번 설계해보고 모양이 어떤지 좀 더듬어보고 보폭을 좀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.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라면 재밌게 성취감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보니까 리더십 관련해서도 네, 맞습니다. 커리어 맵을 또 네. 관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. 네. 저도 이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직급별이나 이제 다양한 커리어 사례들을 좀 수집하는 게 목표입니다. 리더분들의 어떤 사례들을 저도 조금 빠르게 수집해서 각각의 분야에 맞게 그것들을 정리하면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또 공부하시겠다는 거죠? 해야죠. 필수입니다. 공부는. 네. 끝으로 이제 커리어 관련해서 네.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의 커리어를 관리하면 좋을지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커리어라는 것은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계획대로 잘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인드셋도 너무 중요하고요.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정말 설계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커리어 로드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커리어 관리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설계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냐. 그래서 미래의 시각을 바탕으로 현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